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로 시작합니다. 이야, 이거 좀 흥미로운데요? 60세가 넘으면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믿었던 생선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아니, 몸에 좋다는데 왜 먹고 나서 더 안 좋지? 뭐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 그 이야기 좀 깊게 파헤쳐보죠. 자료 보니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이 중금속 때문에 만성 피로나 기억력 저하를 겪으신데요. 근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생선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고요. 이게 좀 놀랍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젊을 때랑은 확 달라지거든요. 간 기능도 한 30% 정도 떨어지고 신장 기능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그러니까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도 이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특히 피해야 할 생선 3가지, 또 반대로 괜찮은 생선 3가지, 그리고 간단한 해독법까지 딱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제일 먼저 뭘 조심해야 할까요? 자료에 그 74세 박정희 어르신 사례가 나오던데 참치 통조림 매일 드시다가 혈중 수은 농도가 기준치의 6배. 그래서 신종계 손상까지 받으셨다니 손떨림에 기억력 감퇴. 아니 오메가3 많다고 해서 좋은 줄만 알았는데 말이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참치가 먹이사슬에서 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메틸수원 같은 중금속이 몸 안에 쌓이기 쉬운 구조예요. 작은 물고기 잡아먹으면서 계속 농축이 되는 거죠. 미국 FDA 보고서 같은 걸 봐도 작은 생선보다 수은 농도가 10배 이상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메틸수원이라는 게 뇌, 신경계, 신장에 직접 좀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세 넘어가면 이걸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 위험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박 어르신 사례가 딱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아, 해독 능력이 떨어지니까 같은 걸 먹어도 더 위험하다. 네, 그렇죠. 그리고 통조림은 그 캔 내부 코팅에서 나오는 비스페놀 A, 그 환경 호르몬이잖아요. 그것도 문제고 또 나트륨 함량도 꽤 높고요. 아, 그렇군요. 참치 말고 또 피해야 할 게 있을까요? 자료에 민물고기 이야기도 있던데요. 어떤 분은 가물치 매운탕, 이거 보양식으로 드셨는데 간디스토마, 그것 때문에 황달까지 오셨다고요? 아니, 끓여 먹었는데도요? 네, 그 간디스토마 다른 말로 간흡충이라고 하죠. 민물고기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인데요. 이게 왜 무섭냐면 WHO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를 해요. 간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발암물질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기생충알이 생각보다 생명력이 강해요. 끓는 물에서도 몇 분은 살 수 있고 또 생선살 깊숙이 있으면 열이 제대로 안 가서 안 죽을 수도 있고요. 거기다 요즘 강이나 호수 오염 문제도 있잖아요. 공장 폐수나 농약 때문에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 위험도 있고 질병관리청 자료 보면 식중독균 번식 위험도 바닷물고기보다 한 15배 높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주의해야 합니다. 와, 기생충에 중금속에 식중독균까지. 민물고기가 생각보다 좀 그러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건 뭐였죠? 아, 양식우럭. 이것도 어떤 분이 즐겨 드시다가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폐렴 치료가 잘 안 됐다는 얘기가 있었죠. 생선 먹고 항생제 내성이라니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식 환경이라는 게 좀 좁은 데서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 퍼지는 걸 막으려고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항생제가 생선 살에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UCL 헬스 연구 보니까 양식 어류 한 절반 가까이 48%에서 항생제 잔류 흔적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절반이나요? 네. 아주 적은 양이라도 이걸 계속 먹게 되면 우리 장 속에 있는 좋은 균들은 죽고 항생제에 강한 나쁜 균들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세균 감염이 생겨서 항생제가 필요할 때 약이 안 듣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최모 씨 사례처럼요. 이야,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다행히 자료에 대안도 나와 있죠. 네, 그럼요. 안전한 대안 첫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아, 고등어? 네. 참치보다 수은 함량은 10분의 1 정도로 훨씬 낮은데 오메가3는 또 풍부하니까 뇌 건강에 아주 좋죠. 네네. 두 번째는 삼치. 삼치는 지방이 적어서 소화가 잘 되고 셀레늄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면역력이나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삼치도 좋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기. 조기는 칼슘하고 인이 많아서 뼈 건강, 특히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고등어, 삼치, 조기. 아, 기억해야겠네요.
근데 이 생선들도 먹을 때 좀 조심해야 할 게 있겠죠? 둘째는 내장이랑 피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거.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이 주로 거기에 쌓이거든요. 아, 내장이랑 피. 네. 그리고 셋째는 원산지랑 유통과정 확인하는 습관. 아무래도 국내산, 자연산이 좀 더 낫겠죠. 익혀 먹고 내장 제거. 원산지 확인. 간단하지만 중요하네요. 그리고 자료에 그 오븐 해동 루틴. 이것도 있었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레몬즙이랑 현미식초 타서 마시고 미역, 다시마 같은 거 반찬으로 먹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레몬에 많은 비타민C가 간 해독 효소를 좀 도와주고요. 현미식초의 유기산은 중금속 배출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 보면 끈적끈적한 성분 있잖아요. 알긴산이라고요. 네네. 그게 몸속에서 중금속이랑 딱 달라붙어서 같이 빠져나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영국 임상영양학 저널 연구에서도 이런 조합이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꾸준히 하면 피로감 같은 거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오늘 딥다이브 진짜 도움 많이 되네요. 정말 우리가 먹는 거 하나하나가 특히 60세 넘어서는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군요. 참치 대신 고등어, 민물고기 대신 참치, 양식우럭 대신 조기.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선 이야기처럼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니까 예전에는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다른 건강 습관들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젊었을 때의 정답이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정답일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깊이 있는 정보, 다음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단 하루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은빛지의 건강 TV와 함께 매일 조금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